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곤 하는 책입니다. 읽고 나면 다시 마음이 재무장이 되고 긍정의 힘이 생기곤 한답니다. 이 책은 7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비전을 키워라. 둘째, 건강한 자아상을 키워라. 셋째,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넷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다섯 번째,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아라. 여섯 번째,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일곱 번째, 행복하기를 선택하라.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항상 비전을 확실하게 하고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준을 높여라 라고도 하네요. 내가 처한 어두움에서 일어나 비전을 향해 시선을 높게 두고 생활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감이나 나약한 신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은 어떨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환경이라든가 자신의 외모라든가 또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 등으로 자아상이 약점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책에서는 자아상은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은 승자이며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성공한 자아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인생도 서로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의 길이 있어서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남과 비교도 하지 말고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을 따라간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엮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강조하기를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파멸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이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도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기운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은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생각의 문제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좋은 생각과 감사하는 생각을 품으라고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에너지로 채우면 하루를 지내는 동안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더라도 곧 분노가 사라지고 다시 긍정적 에너지로 충전되며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 책에는 호세 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명한 야구 선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야구장이 지어졌을 때 모든 관객들은 좋아했으나 호세 리마는 야구장의 좌측 펜스가 이전보다 짧아졌다는 것을 알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수인 그에게는 좌측 펜스가 짧은 것이 유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데서 제대로 던지기는 글렀어 라는 부정적인 말로 이미 불편한 심리가 작동하게 되어서 그날 경기는 패하였다고 합니다.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암시입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책에서 강조하기를 긍정적인 말을 하라 라고 합니다. 투덜거리지 말 것.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좋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생활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네요. 부정적인 과거나 이미지가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면 마음의 채널을 바꾸도록 할 것.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마음에 드는 채널로 금방 바꿀 수 있듯이 마음의 채널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움이 가득하게 다시 리셋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돌아설 것. 부정적인 생각은 때론 용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원망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어두운 기운으로 살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용서는 원망과 분노를 사그러지게 하며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하기.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러한 때에 역경을 통해 강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슬럼프에 빠져서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일어서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긍정적 사고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강점을 찾아내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직 문제가 우리 옆에 산적해 있더라도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계획이 시작하는데 힘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감사하기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내 주변의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감사하지 뭐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 머리가 복잡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가 우리의 발목을 잡더라도 감사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외에 좋은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기. 이런 어려움에도 희망을 갖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감사하기. 열정을 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하기일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해도 또 오는 것이니까요. 긍정의 힘을 믿고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행복하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추운 요즘 건강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